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회계사 경제학, 기초 경제학 강의를 맡은 소우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경제학 교재는 나왔어요. 나왔고, 그건 지금 벌써 출간이 됐는데 아직 안 받으셨고, 우리 본 강의가 다다음 주에 있죠. 그거 이제 그때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경제학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예전에 대학교 때 들어봤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조금 경제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강좌 의도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 기초경제학이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4강을 할 건데, 뭐 요 강의를 뭐 되게 어렵거나 이런 강의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는 경제학을 보면서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뭐 대학교 때 한번 들었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어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문제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는 게, 전체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문제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좀 아닌 것도 있어요. 왜 뜬금없는 주제를 낼 때가 있어요. 뭐 속도를 구하라든지, 뭐 달팽이 집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봐 가끔. 그러니까 그거 뭐냐, 그냥 떨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겪는 게 뭐냐면, 이제 단어가 이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어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용어를 줄여 쓰잖아요. 경제학도 줄였어요. 줄여 쓰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 스펠링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게 어떻게 줄여지는지를 좀 보시면 앞으로 단어에 익숙해져서, 이게 처음 할 때 막 진도가 나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단어가 뭐지? 여기에 혼동이 좀 오면 오세요. 그거를 막기 위한 강의다, 요 강의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단어를 처음에 좀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노동이란 게 있죠. 노동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쓸 건데, L, 노동. 근데 이제 한 스펠링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써요. 그래서 여기 노동이고, 노동은 이제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경우를 노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버를 L로 씁니다. 근데 유사어로 요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뒤에 가서 하는데, 요렇게 쓰면 레저예요. 여가라는 표현을 요렇게 쓰거든요. 근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L을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 같은 게 좀 필요해요. 생산 요소에 노동과 자본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노동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임금은 이제 웨이지 이렇게 쓰는 거죠. 웨이지. W로 쓴다. W로 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W가 있고 W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큰 W는 일반적으로 그 금액을 얘기해요. 금액. 총 금액. 그리고 소문자로 쓰면 이제 비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큰 W냐 작은 W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임금 뭐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자. 그래서 자본이란 게 있습니다.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캐피탈은 우리가 C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자본은 C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경제에서는 C가 되게 멋진 2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코스트가 있어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컨슘션이라고 하는 소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를 여기까지 쓰는 건 좀 오바스럽다 라고 해서 뭘 쓰냐면 K를 씁니다. K를 써요. 근데 K를 쓰는 이유가, K가 독일어. 그래서 캐피탈이 독일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K를 쓰면 이게 이제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본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본은 뭐가 떠올라? 그 돈. 이제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 자본은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시에 가서 화폐금융론을 하기 전까지는 다 K하면 기계 설비, 뭐 공장 설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K는 우리가 기계를 빌려 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자율을 쓰잖아요. 이제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선생님 기계를 썼는데 왜 이자를 냅니까? 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기계를 쓰면 렌탈 하잖아. 저희 집에도 뭐가 있냐면 그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를 빌려 쓰면 렌탈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K를 쓰면 자본이다. 왜? 독일어다. 그리고 이 렌탈료 R을 쓸 때 요거는 이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 경제학에서는 그냥 렌탈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렌탈료 정도로. 그래서 아니 왜 기계 썼는데 왜 이자율을 쓰냐? 기계 쓰는 것도 빌려 쓰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거기 보면 이제 7번에 보시면 이제 실물 자본으로서의 자본제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뒤에 가서 화폐 금융론을 하기 전까지는 뭐로 생각하면 된다? 그냥 기계다. 다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경제 성장론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가면 솔로우 모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거기는 이제 자본도 물적 자본이 있고 인적 자본이 있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거고, 당연히 인적 자본은 여러분들이죠. 물적 자본은 뭐겠어요? 이런 프로젝터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자본도 이렇게 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 할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자본은 뭐다? 네, 기계다, 공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딱 폼이 뭔가 이렇게 갓 제대한 느낌입니다. 맞습니까? 살짝 제가 또 이렇게 이 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제가 강의를 한 8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골상 같은 걸 봐요. 골상이 뭐냐면 이렇게 딱 보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분이 합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얼굴 보고 할 수는 없어요. 얼굴 보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본강의 들어가시면 눈빛을 잘 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마스크가 없으면 입모양을 이렇게 삐쭉삐쭉하면 이제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보는데, 이제 눈으로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챙겨보시려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설명이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척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모든 건 다 시험 결과가 말해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양이란 뜻이에요. 양. 자본 스톡. 우리 자본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연결해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스는 이제 가격이고요. 가격인데 이제 가격은 다양하겠죠. 우리 경제학에서 가격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물건의 가격을 가격이라 부르고, 노동 가격을 뭐라고 하겠어요? 임금이라고 불러요. 자본 가격을 이자라고 부르고, 외화의 가격을 환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 보는 법을 할 때 이것들 지금 이제 임금, 그 다음에 이자, 환율은 가격 변수에 해당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좋고. 자, 그 다음에 수량은 이제 퀀터티예요. 퀀터티. 그래서 퀀터티고 Q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Q도 이제 이게 뭐 수요냐 공급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한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인데, 이제 수요는 디맨드, 사고자 하는 욕구고, 공급은 팔고자 하는 겁니다. 팔고자 하는 거. 그래서 D, S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무엇이 결정된다? 가격이라는 게 결정되죠. 그럼 아까 노동시장의 가격이 뭐였어요? 임금이었죠. 그럼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DLD 이렇게 첨자를 붙여서 M은 이제 우리가 머니예요, 머니. 그래서 화폐 수요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왜 먼저 가르쳐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 이제 그래프를 제가 그려드릴 거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래프에 모양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모양을 초점을 맞추면 집에 가서 내가 뭘 그렸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첨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 첨자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봐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퀄리브리움에서 이자를 쓰죠. 이자를 쓰면 우리가 균형이라고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나중에 요렇게도 쓰지만 이는 익스펜디처 그래가지고 지출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한 문자당 할당되어 있는 개념이 2개에서 3개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 이제 2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예요. 자, 한계. 자, 이제 마지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지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현실은 어때요? 빵을 1개, 2개, 3개, 4개 먹겠죠. 그죠? 빵 3.7개 먹어본 적 있어요? 없죠. 0.123개 없어요. 그래서 이 한계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하나를 뭔가를 추가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게 원추. 원추가 뭐냐면 원인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추. 결과가 얼만큼 추가됐느냐를 따지는 게 한계라는 개념이에요. 한계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M이라고 쓰는 요 M이라는 개념이 이제 마지널이라는 개념인데 유의사항이 처음 하시는 분이 한 개가 한 개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비전공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개. 왜냐면 현실에서 1개, 2개, 3개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추가시켰을 때 그 예시를 조금 이따 할 건데 이제 한계란 단어가 나오면 요겁니다. 요거. 원인의 추가분 분의 결과의 추가분이에요. 근데 요 개념이 뭐냐면 미분이에요. 미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미분이 어려운 미분 없어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그리스 문자도 잘 안 쓸 거고 최대한 문제 풀 수 있게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그게 제 강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원추 결추예요. 이제 항상 생각해요. 원추 결추 요 개념이고 수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요건 또 뒤에 가면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는데 이제 미분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거예요. 자, 효용 관련 용어죠. 자, 효용이라는 것은 이제 유틸리티, 복수형으로 유틸리스 이렇게 씁니다. 그럼 효용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해요. 그러면 소비를 하면 만족감을 얻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동네에서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식사하신 적 있으시죠? 이제 요 동네도 밥 먹다 보면 질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돈을 소모하죠. 그럼 내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만족감이죠. 만족감의 단점이 뭐예요? 만족감은 수치화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경제학은 뭔가를 수치화를 해야 돼요. 그게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뭔가 좋고 나쁨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효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효용은 소비를 했을 때 만족감을 얻는 것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효용. 그런데 이제 총효용이라는 게 토탈 유틸리티, 이제 T라는 단어가 나오면 T는 토탈이란 뜻이에요. 토탈, 총이란 개념이에요. 근데 총이란 개념인데 T가 또 뭐가 있냐면 T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T 어디도 있어요. 텍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T가 일반적으로 나오면 이제 TU 그러면 토탈 유틸리티, 그래서 총효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T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총효용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계효용이란 게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총효용이라는 걸 내가 한 개를 먹었어요. 총 만족감이 10이래요. 2개째를 먹었어요. 총 만족감이 40이에요. 자, 뭐냐? 빵개였을 때 하나를 추가시켰을 때 늘어난 게 얼마예요? 10. 요게 이제 한계 효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한계가 없으니까. 왜냐면 숫자라는 개념이 우리 디스크리트한 개념이 있고 컨티뉴어스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이다.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미분을 할 때 한계 효용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현실을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하나에서 두 개를 늘렸을 때 얼마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30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개째가 됐으니까 60이 되니까 20이 된 거죠. 그러면 한계 효용은 뭐냐? 원, 추, 결, 추예요. 원인이 뭐예요? 소비량이죠. Q. 그죠? 결과가 뭐예요? T, U.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하나 늘어났으니까 1분의 늘어난 게 얼마? 10. 그 다음에 1분의 몇 개 늘어났어요? 이번에는 30. 1분의 이제 몇 개 늘어났어요? 2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보면 이런 논리가 성립해요. 얘랑 더하니까 뭐가 됐어요? 얘가 됐죠. 그죠? 얘랑 더하니까 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한계 효용의 합이 총인 거예요. 근데 합의 개념이 뭐냐? 네, 적분이에요. 적분. 근데 다행히도 우리 회계사 경제학에서는 적분을 하진 않는다. 적분을 하지 않고 요거 총률을 별 때는 그냥 면적을 구하는 거 정도로만 줘요. 그래서 적분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에서 우리 적분했었는데 이 기억이 막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분을 안 합니다. 적분을 안 해요. 그래서 한 개를 합하면 총이 되고 총을 우리가 총을 뭐하면 미분하면 한 개가 된다. 요 개념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강의 가면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왜 미분할까요? 이게 계속 왜 미분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추가하자고. 근데 우리 미분 왜 할까요? 이거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판단하거나 행동을 판단할 때 우린 항상 이 경제학에서는 계산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린 계산적이어야 돼요. 그 계산적이라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써요. 그럼 우리 동양에서의 이기적은 뭐예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야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기적이라는 말이 계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행동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쓸 거냐 그걸 가지고 의사 판단을 할 때 이 한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은 이제 여기서 뭐 설명을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 무차별하다라는 것은 만족감이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기본 이론에서 하는 내용이고 무차별 곡선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확률은 100%예요. 100%. 근데 이제 오늘은 뭐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무차별 곡선이 있으면 I라는 단어를 쓰더라. 인디퍼런스하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무차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은 이제 뭐예요? M으로 써요. M은 이제 뭐 머니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소득은 인컴이잖아요. 그럼 이제 I는 소득으로 쓰기보다는 얘는 뭘로 쓰냐면 인베스트먼트, 투자로 많이 써요. 투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 통화량, 뭐 통화량도 될 수 있고 뭐 소득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소비 곡선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스펠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소득이 뭐예요, 영어로? 방금 했잖아. 우리가 인컴 했죠. 여기는 뭐야? I를 썼어. 소비는 영어로 뭐예요? 컨슈미션이에요. 곡선은 뭐예요? 커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한글을 보고 그 문자를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말하면 이 수험을 했을 때와 문제를 풀 때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수업은 거의 다 약자로 하거든요. 근데 시험은 약자로 안 줘요. 한글로 줘. 그래서 내가 한글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PCC는 어때 뭐 ICC는 어때 이러다 보면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한글로 주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또 변형을 해서 자기 거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소비 곡선이죠. 자, 소비 곡선은 CC라는 거 알았잖아.
그죠? 근데 가격은 뭐예요? P죠. 그러니까 이제 ICC, PC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글을 보고 문장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게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1강에 있는 기본 용어 있죠.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가는 건데 처음 들어보는 거랑 안 들어보는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가 있죠. 여가. 자, 우리가 노동은 L이었어. 여가는 요거.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는 리저. 그래서 뭐지? 리저는 무엇일까? 레저가 L입니다. 그래서 요건 언제 쓰냐면 우리가 24시간 빼기 L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건 뭘까요?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가 시간을 뺀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노동 시간이 된다. 여가 소득 모형에서 쓸 때 요 레저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레저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L은 뭐라고요? 노동이고 소문자 L은 우리가 여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와 단기가 있어요. 장기와 단기. 그래서 우리가 단기는 숏을 써요. 장기는 롱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의 단기와 여기서의 장기와 단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대 갔을 때 기억나요? 추억 돋잖아. 군대 기간이 길었어요, 안 길었어요? 길었어요, 안 길었어요? 길었죠. 난 26개월이야. 18개월은 소풍 아닙니까? 26개월은 가야 와 이게 군대구나 이런 느낌. 26개월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복학을 그때 못해요. 어설프게 2달이 껴있잖아요. 맞춰서 갔다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복학을 하려면 12월 말일날 입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간적으로 한 1년 2년? 뭐 이 정도가 이제 길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얘는 뭐냐면 노동과 자본이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함수를 쓸 때 Q는 펑션 L, K 이렇게 써요. 그럼 배웠죠? L은 뭐였어요? 노동, K는 자본이었어요. 그러면 이 둘을 다 변경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차렸어요. 그럼 우리 해커스의 자랑 우리 맘모스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맘모스 커피 아주 저렴한 커피를 제공해주는 맘모스 커피야. 제가 여기서 가게를 차렸단 말이에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거 하나야. 그럼 단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가게가 대폭발했어. 그러면 하나 더 살 수 있죠. 그럼 뭐가 된다? 장기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되면 단기라고 하고 이걸 풀어주면 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변경할 때 생산에서는 장기라고 하고 시장에서는 기업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따져요. 그래서 기업이 안 들어오면 단기, 들어오면 장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쓸 때 우리가 이제 S하고 이제 A하고 C 있잖아요. 그럼 A는 뭐냐면 에버리지, 평균이란 뜻이에요. C는 뭐냐면 코스트란 뜻이에요. 그러면 AC,는 뭐예요? 평균 비용이죠. 근데 SAC 하면 뭐예요? 단기 평균 비용. LAC는 장기 평균 비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이걸 다 한글로 쓸 수 없어요. 팍팍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S와 L을 단기와 장기로 이용하더라 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픽스드 코스트와 베리어블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픽스드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죠. 베리어블은 변동 가능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한다는 얘기는 아까 단기에는 자본을 고정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자본 비용인데 쉽게 말하면 고정 비용은 생산을 하든 안 하든 들어간 돈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임대료 같은 거, 임대료. 내가 생산을 하든 안 하든 들어간다 라는 것이고, 당연히 베리어블은 내가 생산할 때마다 들어가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떡볶이 가게를 해. 그럼 떡볶이 가게의 임대료가 뭐예요? 고정 비용.
떡볶이를 사면 이제 뭐 떡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변 비용.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얘를 뭐라고? 자본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고, 얘는 노동에 대한 비용으로 축약을 합니다. 그걸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로 이제 경제학을, 제 꿈이 유튜버거든요. 유튜브 할 거야. 왜? 사람들이 경제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이게 그냥 꿈꾸는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긴축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경기가 리세션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 막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는 하나의 현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줄 거지만, 그거를 우리 수험에는 적용시키면 안 돼. 우리 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경제학에는 행간이 없어요. 행간. 이걸 문제를 읽고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에 있는 조건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뺨때기를 딱 때리면 오른쪽 뺨만 아파야 돼. 갑자기 왼쪽 뺨에 전이 돼가지고 친구한테 기분이 나빠가지고 소송을 걸고 여기까지 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때리면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뭐냐면 거시 문제가 쉬워요. 왜? 거시는 그렇게 연결하면 밑도 끝도 없거든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말하면, 공부를 처음 했을 때와 나중에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꼭 겪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공부를 했잖아. 그럼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 조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선생님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제가 이건 맞아요,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릴 텐데, 그걸 다 왜 현실 경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제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 아시는데, 이 경제학이 순수학문에 가까워요. 순수학문. 그냥 내적 갈등을 혼자 해야지 뭐 여기 거 막 갖다 쓰기 시작하면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저랑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생산할 땐 다양하게 들어가지만 K가 고정, L이 가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 나왔죠. T가 뭐라고요? 총. 그렇죠.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 그죠? A가 뭐라고요? 평균. 그죠?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 이런 식으로 단어를 보고 유추하시면 됩니다. 스펠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스펠링을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경제학은 2차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소양과 떨구기 위한 용도다. 우리 설명회 때 봤죠?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그죠? 평균 점수 47점. 네. 합격자 평균 69점.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소 집약도라는 게 있어요. 요소 집약도. 그럼 우리가 L분의 K인데, 이걸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얘기죠. 노동자가 10명이야. 근데 자본이 20개 있대. 그죠? 그러면 얘가 10분의 20 아닐까요? 그러면 1분의 K 아닐까요? 1분의 2 아닐까요? 그럼 요소 집약도를 해석하면 뭐가 돼요? 1인당 자본량이 되는 거죠. 1인당 자본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왜냐면 요소 집약도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1인당 자본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1인당 자본량. 그러니까 당연히 1인당 자본량이 많으면 자본 집약제가 되는 거고, 1인당 자본량이 많이 필요 없으면 노동 집약제가 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노동 풍부국이냐 자본 풍부국이냐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다. 자, 이제 요겁니다. 생산 관련 용어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좀 편해졌습니다. T, M, A예요. 그럼 T는 뭐라고? 토탈. M은 한계, A는 평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한계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원추, 결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 경제는 법칙이잖아. 법칙은 인과관계예요. 그럼 인과관계는 원인이라는 게 존재하고 결과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소비는 원인이 뭐였어요? 소비량이었어요. 결과가 뭐였어? 만족감이었다고. 그래서 Q와 TU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면 생산을 하려면 여기는 우리가 단기를 가정합니다. 단기. 그럼 단기를 가정하면 생산 요소로 뭐만 사용하는 거예요? 노동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노동량을 집어넣는데
생산량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항상 원인과 결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도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총 생산은 TP 익숙해지셔야 돼요. 한계 생산 MP, AP죠. 그러면 한계 생산은 아까 이렇게 한 거고 평균은 뭐예요? 1인당 생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늘렸을 때 한 개 늘어났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한 개, 10개 늘어난 거죠? 하나 늘렸을 때 30개가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20개. 하나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15개? 15개.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L분이니까 L 나누기 10이니까 뭐? 10. 15를 뭘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30을 2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뭐? 15. 45를 3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15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건 나중에 하실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P가 뭐라고요? 생산.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지금 하는 건 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어가 나오면 이제 MP, 밀리터리 폴리스 이러면 안 돼. 왜 웃어요? 헌병대 출신이에요? 제가 헌병대 출신이에요, 제가. 헌병대 출신이에요. 밀리터리 폴리스. 지겹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그 드라마 DP 있잖아요. 그 뻥이에요. 헌병대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군대 부조리를 모아놓은 거야. 우리 헌병대가 우리 DP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잡으러 다니는 친구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관련된 얘기합니다. 뭐 벌써 이제 느낌이 왔을 거야. 느낌이 왔어야 돼요. 자, 이제 TMA예요. 그죠? 그러면 비용은 코스트죠, 코스트. 그래서 TC, MC, AC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비용은 원인이 뭘까요? 뭔가를 만들었겠지. 그럼 우리가 한계 비용은 뭐야? 델타지. 원추, 결추 아니야. 참고로 여러분 또 이 얘기 드릴게요. 요렇게 쓸 때가 있고, 요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 뜻이 뭐냐면,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변화분이라고 불러요. 델타. 변화분. 그런데 얘와 얘도 델타고 얘도 델타예요. 근데 얘는 언제 쓰고 얘는 언제 쓰냐? 얘는 좀 수치가 좀 벌어졌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근데 얘는 뭐예요? 0.238개, 0.236개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작을 때 써요. 근데 저는 수업할 때 얘도 거의 안 써요. 그냥 얘로 통일합니다. 왜? 괜히 뭐 이게 쓰다가 헷갈리시더라고. 근데 설명은 다 해드려요. 제가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다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주관식 시험이면 정확한 용어와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편미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할 거야. 다 이걸로 통일할 거야. 왜?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로 제가 우리 수업할 때 얘기했죠. 제가 객관식의 모든 걸 합니다. 객관식만 해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 주관식이 들어가 버리면 이 수업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딱 통과하게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원에서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세무사. 재정학 하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 세무사 재정학 시간에 다 얼굴이 어떠냐면 다 이렇게 들어. 재정학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재정학 첫 시간에 파레토 일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시 끝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중하시 마셔라.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수업 과정이 끝나면 저는 1차에 합격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들도 저를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기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2차 가실 거기 때문에 1차 합격하시고, 맞다. 근데 그건 안 됩니다. 맞다. 소송 이러면 안 돼. 그래도 또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나가는 과목이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쉽진 않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원추 결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야? 뭔가를
생산했어야지. 그죠? 근데 비용이 얼만큼 들었냐, 이걸 우리가 M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인 결과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났다. 그럼 추가적으로 10, 추가적으로 20, 추가적으로 30 이렇게 된 거죠. 평균은 뭐예요? 10 나누기 1, 30 나누기 2, 60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TU, TP, 그 다음에 TC, 마지막 하나 남았겠죠. 이제 레비뉴라는 단어예요. 참고로 이제 미시에서는 요거 하면 이제 끝나요. 요거 하면 끝나요. 이제 이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분도 하고 그런 겁니다. 먼저 총이니까 T, M,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비뉴라는 것은 경제에서만 써요. 경제에서. 우리가 수입하면 뭐가 떠올라? 뭔가 뭐 석유를 사오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매출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TR이라고 하면 P 곱하기 Q예요. P가 뭐였어요? Price, Q가 Quantity. 그럼 내가 1,000원짜리 사탕을 10개 팔았다. 그럼 얼마 번 거야? 10,000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현실에서는 매출액으로 쓰는 단어가 TR이라는 단어입니다. TR. 그러면 한 개 수입 되겠죠. 자, 원추, 결추. 내가 돈을 벌려면 뭐였어야 돼? 물건을 팔았어야죠. Q. 그죠? 그 다음에 총 수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로 한 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는 원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미시에서 잘 쓰는 걸 했죠. 소비는 원인이 뭐였어요? 소비량. 그 다음에 생산은 노동량. 그리고 그다음 비용은 생산량.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 판매량.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내가 뭘로 미분하느냐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뭘로 미분하냐. 그럼 뭘로 미분하느냐를 알게 되면 그 공식을 내가 미분하고자 하는 형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경제학 객관식의 시작이에요. 그거 내가 뭘로 미분할 때 대책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건 이런 트릭을 썼네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 읽으면서 그게 뭘로 미분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자, 우리가 미시할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한계 대체율, 한계 기술 대체율, 한계 변화율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한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뭘로 생각하냐면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구간별 기울기고요. 이걸 좁히면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M이 나오면 기울기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MR, MC, MP, MU에는 기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M이 붙었잖아. M이 붙으면 다 기울기라고. 어디의 기울기? 접선에서의 기울기. 근데 A가 붙으면 원점에서의 기울기예요. 뭐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그래서 일단 M이라는 한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항상. 근데 이제 해석이니까 우리는 자, 대체가 뭐예요? 대체. substitution이에요. 여기도 지금 대체가 있죠. substitution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율 있죠. 율. 율은 뭐예요? 레이트야. 레이트. 그래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래서 MRS. 그 다음에 기술이 뭐예요? 기술이.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에 뭐만 들어갔어? 테크니컬만 들어갔죠. T를 넣어서 쓰는 거. 그리고 얘는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등량 곡선의 기울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예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뭐다? MRS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바탕으로 상상을 좀 해보셔라. 그래서 한계는 마지날이고 율은 뭐라고요? 레이트야. 그럼 나머지를 이제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수입 생산, 한계 요소 비용,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게 있죠. 자, 얘는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인데 우리 회계사에서는 또 이거 잘 안 내. 여러분 내는 걸 정해져 있어요. 약간
그래서 내가 나오는 거 잘 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배우는 건데, 자, 한계가 나오면 뭐라고요? M. 한계가 나오면 M. 한계가 나오면 이제 여기 M이 붙었죠. M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입이 아까 뭐였어요? 레비뉴 R. 생산이 뭐였어요? 프로덕트 P. 그래서 MRP라고 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소라는 건 뭐예요? 팩터라는 거예요. 팩터. C는 뭐였어? 코스트. 그래서 이렇게 읽는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valu예요. value. value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MP니까 한계의 생산인데 value니까 가치라고 읽는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느낌적인 느낌이 오셔야 돼요. 한 70%는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용어들이 조금씩 바뀌지만 거의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있습니다. 요즘에 말 많은 거죠. 명목임금은 뭐냐면 그냥 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물가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명목 화폐 가치, 실질 화폐 가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명목이란 건 뭐냐면 그냥 그 숫자 그 자체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세뱃돈 얼마 받았어요? 5만원? 전 얼마 받았냐면 5천원 받았어요. 또 할아버지 취급하지 말아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5천원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우리 조카한테 세뱃돈 5천원이야. 그럼 우리 조카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삼촌이 이제 보지 말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써있는 돈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 화폐 가치 5만원짜리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10년 후에 똑같겠죠. 그게 명목이에요. 근데 실질은 물가가 올라가면 달라지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런 개념. 그래서 물가로 나누어 준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뭐 참고만 하세요. 네, 이건 애킨슨 지수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죠. 자, 우리가 MC는 뭐예요? 마지널 코스트. MC는 마지널 코스트죠. 근데 이제 P가 붙었다. P는 뭐냐면 프라이빗, 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한계 비용. S는 소셜, 사회적 한계 비용. 이런 식으로 읽는다. P와 S. 그래서 요거는 아주 좋아하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계 편익도 있죠. MB 명박 아니에요. 네, MB 마지널 베너핏.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 할까요? 한계 효용이란 단어와 한계 편익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효용과 편익의 차이는 뭐냐? 효용과 편익의 차이는 뭐냐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딱 제가 이제 배고플 때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저쪽에 가면 닭꼬치 파는 데가 있어. 닭꼬치를 딱 먹었어. 이 닭꼬치 점수는 28점이야. 그러면 효용이에요. 점수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 맛은 얼마야? 3,200원이야. 그런 편익이에요. 돈으로 편의한 편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경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위는 맞추는 거예요. 비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위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비용이 뭐예요? 돈이죠. 그럼 편익은 뭐 해야 돼요? 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익 효용 분석이 없는 거예요. 편익 비용 분석인 거지. 단위를 맞췄다는 개념입니다. 단위를 맞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B 마지널 변 한계 편익. 한계 편익인데 P가 뭐라고요? 프라이빗. S가 뭐라고? 소셜이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뭐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배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시입니다. 미시. 그럼 여러분들 우리 수업할 때 미시가 길 것 같아요? 거시가 길 것 같아요? 미시가 길어요. 왜? 미시 할 때 여러분들이 소양이 없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미시가. 근데 미시가 끝날 때쯤 여러분 소양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그래서 거시는 좀 스피디하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차이.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한 번은 그냥 듣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전반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그 두 번째로 들으시면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 번이 어렵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거시예요. 거시는 금방 갑니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GDP, 그죠? 그로스 내셔널 인컴 GNI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총수요라는 게 있어요. 총수요는 이제 한 나라의 수요. 그래서 YD, 항상 어떤 우리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따지죠. 그럼 거시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A2라고도 쓰고요, 그냥 2라고도 써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A2 어그리게이트 총계의 총합의, 그 총수 했더니 올 이러면 안 돼요. 네, 올 아니에요. 어그리게이트 총계의 총합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는 어그리게이트 익스펜디처 이렇게 씁니다. 소비 컨슘션, 그래서 이제 C가 뭐였어요? 우리가 소비와 비용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투자죠. 투자, 인베스트먼트예요. 인베스트먼트.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주식 투자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금융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투자는 다 뭐라고요? 기계 사는 게 투자라고. 선생님, 저 주식 투자 하고 싶은데. 아니야. 여기선 주식 투자 없어요. 주식을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뒤에 가면 토빈의 Q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주식을 아예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도 안 해요. 다만 이제 경제학에서 화폐 금융론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채권 시장은 조금 얘기할 거예요. 채권 시장은 조금 얘기하는데 그거 외에는 주식은 거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이죠. 거버먼트 스펜딩인데 이제 정통적으로 G로 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 쓰는 거 G, 거버먼트 스펜딩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출 수입이죠. 그래서 수출은 엑스포트, 수입은 임포트죠. 근데 이를 쓰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이가 뭐가 있었죠 아까? 균형이 있었어요. 균형. 그러니까 뭐 네가 뭐라고 그 중요한 균형을 밀어내냐 이거 아니야. 왜 경제학의 기승전 균형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 쓰고 X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지금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가 나중에 이걸 설명 안 해주면 나중에 궁금할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임포트는 I를 쓰기에는 부담스럽죠. I에는 뭐가 있어? 분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투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M을 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단어로 해서 X-M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죠. 총수요는 C, 소비, I, 투자, G, 정부 지출, X, 수출, M, 수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 라는 단어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축이죠. 저축, 세이빙이에요. 세이빙. 그래서 S는 앞에서 공급을 썼죠. 근데 세이빙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 SN 그러면 내셔널이에요. 국민저축은 SP, P가 뭐라고요? 프라이빗 투자면 퍼스널도 돼요. 사적인 저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G 민간저축, 정부저축. 그래서 S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 이렇게 쓰죠. T는 뭐다? 세금. T 이렇게 쓰면 세율. 그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소비 성향, 평균 저축 성향이에요. 이제 보였어요? 자, 평균은 A예요. 평균 A죠. 소비는 C예요. 저축은 S죠. 성향이 이제 뭐예요? 프로펜서티예요. 그래서 APC, APS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맞지? 이제 다 배웠어. 봐봐요. 한계가 뭐였어요? M. 성향이 P, C, M, P, S 이런 식으로 맞춰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A, B, C급으로 나눠드려. 그럼 얘는 이제 D급이에요. D급 잘 안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은 중요도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차피 그런 문제를 못 풀어. 왜냐?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쭉 뭔가 자료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자료 자주 쓰는 창은 바로바로 가능한데 안 쓰는 창은 그게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긴 내는데 우리 회계에서 더 중요하게 되지 뭐 경제학에서 그렇게 막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이니까 net present value, 그렇죠? 요건 이제 내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본원 통화 통화량이 있어요. 그래서 본원 통화 하이 파워드 머니 H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돈이다 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얘는 통화량이니까 M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M은 아까 뭐도 됐다. 우리가 소득도 됐었고 여러 가지가 됐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LM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거 하려면 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이 ISLM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 시험들이 있어요. 혹시 테셋 매경 테스트나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제가 그 1등이거든요. 그게 이제 고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안 내고 요건 7급부터 내요. 7급부터 내고 거기에서 정형화된 게 넘어가면 더 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세이브니까 이거 생산물 시장의 균형. LM은 리퀴디티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게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케인즈의 화폐 수요이론이거든요. 그걸 이제 줄여서 이렇게 생산물 시장의 균형, 화폐 시장의 균형이다. 단어 정도만 익숙하게 보세요. 네, 나중에 이건 아주 깊게 우리가 한 4시간 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산출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Y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YN. 이게 내추럴이죠, 내추럴. 뭐냐면 여러분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이 위기다. 결혼하실 거예요? 아이 낳으실 거예요? 몇 명 날 거예요? 2명?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그거는 부인의 의사죠. 그건 부인의 의사야. 당연히 그 부인의 의사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손을 딱 잡으면, 제가 애가 둘이거든요. 딱 손잡고, 여보, 셋째 어때? 우리 와이프가, 꺼져 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안. 그래서 우리 꺼지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인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0.7. 인구 소멸 국가.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이 자연산출량이 우리 그 각각의 나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서 인구를 줄여주고 있다. 산업화 옛날하고 다르지. 기계가 일어날 건데 뭐 굳이 우리가 이 사람 필요하겠어요, 경제학적으로. 근데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신 경제학은 우리 시험에 없어요. 다 우리 설명회 때 얘기했죠. 다 사망하신 분들이라고. 살아있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복잡해. 현대경제개혁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산출량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에 비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자연산출량이 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총공급이죠.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그다음 물가. 물가는 가격들이야, 그냥. 가격들. 그래서 P를 똑같이 씁니다. 물가 가격 쓰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 곡선이란 건 PC 필립스 커브인데 물가와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인데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와 실업을 동시에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S가 들어갔으니까 뭐라고? 단기. L이 들어갔으면 장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게 또 겹치기 시작하죠 또. 그 다음에 MBC, RB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경기변동 이론으로 하는 게 MBC, RBC고요. 문화방송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MBC, RBC 이런 단어들이 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 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수업했지만 여러분들이 뭐만 아주 가져가도 성공한 거냐면 T, M, C만 가져가도 성공한 거예요. TMA만 가져가도 성공한 거고. T가 뭐라고요? 토탈. M이 뭐라고? 그죠?
한계, A가 뭐라고요? 평균. 그 다음에 장기, 단기. 장기는 뭐라고요? 장기는 L, 단기는 S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교재를 보고 한글로 써 있으면 우리가 굳이 야 이게 PCC가 뭐야, ICC가 뭐야,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한글을 보고 이제 그 약자를 떠올려서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지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들으신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가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상상할 수 있거든. 앞에 펼쳐볼지 필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첫 번째를 마치겠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초 수학 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